윤희근 경찰청장님,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또 보고 체계 붕괴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경찰의 거짓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를 묵살하는 한편 참사 발생 후에 작성자에게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합니다. 작성자가 삭제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삭제를 합니다. 참사 예방, 관리, 대응, 수습 모든 단계에서 임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직무유기한 경찰이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경찰이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청장님? 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시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참사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마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제가 윤희경 청장에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청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용산서에서 이번 할로윈 사태의 위험성을 포함한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요. 그게 사고 발생 이후에 아마 해당 과장이 삭제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인 건지는 그건 이제 아마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할 때 좀 들으십시오. 네, 저 들으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만약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거라면은 당연히 큰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그간 역대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서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게 장관의 정상적인 지휘를 받은 결과입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은 정상적인 경찰에 지휘를 대한 지휘 못했습니다.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뭐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 권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 거고요. 도덕적인 방금 책임은 있는 거고요. 법적 책임은 그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보도자를 발표하죠. 당시 장관이 별도의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어제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인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네,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다며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하죠. 그러나 장관이 당시 직접 발표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경찰국 신설과 상관없이 그죠?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비포랑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은 애프터에서는 갑자기 화살표가 하나 사라지죠. 6월의 행안부 장관과 11월의 행안부 장관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치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뿐만이 아니라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당시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경찰과 검찰을 대표해서 발표한 사례까지도 포함을 시키죠.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 이제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역할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충분히 주어진 만큼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시는 거죠. 네, 전혀 그렇죠?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한 지휘 권한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역대 그 어느 행안부 장관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장관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권과 경찰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없던 권한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밖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협업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 보고는 어땠습니까? 행안부 보고 자체는 기존 시스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보고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지난 8월 2일에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은커녕 행안부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선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말장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법적 지휘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나가십니까? 네, 네. 디멧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10시 38분에 119 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에 나서요. 그런데 최초에 뭐라고 수신을 하냐면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받습니다.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황실은 이제 서울대병원 디메팀 출동 요청을 하죠. 이게 정확한 상황 전달이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서울 그 소방본부로부터 저희 청으로 그 보고 왔을 때가 그때 저희들이 15명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10시 38분에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고. 네네 그랬고 예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10명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보고 온 시간대 그때가 22시 한 42분쯤 그때 현장에서 서울 본부로 15명 정도 그랬으니까 아마 아까 그 또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보니까 10명 정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10명 정도 깔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가까이 간 대원들이 봤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정리하시죠. 용산 소방서가 작성한 2022년 할로윈 데이 소방안전보고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입하가 방문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을 합니다.
해당 내용 중에는 헬로윈데이 기간 중 안전근무로 헬로윈 기간 중에 해밀턴 호텔 앞에 매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안전근무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본 결과 10월 29일에 해당 지역 안전근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가 아니면 당시 근무를 하면서 그쪽 장면을 전혀 못 봤던 겁니다. 지금 저 의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이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리니까 보충 질의로 하세요.